자, 지난 시간에 어떤 입자의 그 위치하고 모멘텀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거보다 정확한 말은 입자의 모멘텀과 위치가 정확히 어떤 값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럼 어떤 우리가 측정을 실제 할 거 아니에요. 그 측정을 할 때 어떤 입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디텍션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입자가 날아가는데, 또는 이제 그것의 모멘텀을 측정할 수도 있을 거고, 그 측정되는 값은 이제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남죠. 실제로 이게 정확한 값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측정할 때마다 좀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특정한 웨이브 패킷에 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의 expectation value를 알 수가 있어요. 기대값. 그러니까 통계적인 기대값이죠. expectation value, expectation, 잠시만요. 이게 아니고 expectation value. 오이씨. values of 물리량이겠죠. physical quantity.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예를 들면 제일 기본적인 포지션하고 모멘텀이고요. 포지션하고 모멘텀인데,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떤 임의의 1차원만 일단 생각을 하죠. 임의의 웨이브 패킷에 대해서 이 웨이브 패킷은 하나의 그 저기 어디에 이제 완벽히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뭐 웨이브 랭스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웨이브 패킷을 기술하는데 그 웨이브 패킷은 익스포넨셜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에다가 각각의 k 값에 대한 이제 웨이팅 팩터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상수를 하나 집어넣었는데 이건 나중에 노멀리제이션 위한 상수고, 이렇게 써봅시다. dk. 자, 이렇게 기술이 되는데, 요 웨이브 패킷에 대한 이제 입자의 위치의 평균값을 이렇게 쓰죠. 근데 이 입자가 있을 확률이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기 전에 확률 밀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probability density가 자, 이렇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 probability density니까 이 probability density의 성격을 생각을 해보면, 이 probability density의 xt의 제곱의 dx 전 영역에 걸쳐서,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하면 1이 되겠죠. probability 다 총합이니까. 자, 그리고 이거의 x 값의 expectation value는 다른 게 아니라 요 probability를 곱한 다음에 probability density를 곱한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x를 곱해서 요거 웨이팅 팩터죠. 그러니까 요게 probability density가 웨이팅 팩터죠. 요거를 다 적분하면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statistics 하고 똑같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뭐냐면은 어떤 위치의 기대값이 요거의 distribution, probability density가 얼마나 있을 확률이 저기 있느냐 하는 거 p에다가 곱하기 x. p는 probability density예요. 모멘텀이 아니고. 이렇게 쓴 거죠. 자, 이렇게 쓴 거고. 자, 그럼 이제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모멘텀은 어떻게 되느냐? 모멘텀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 각각 요 얘가 모멘텀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는 바로 드러나지 않고요. 여기에 있죠. 모멘텀에 대한 사실 정보는 여기에 있는데 아무튼 이 모멘텀의 경우에는 요 P라는 오퍼레이터를 가했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마이너스 IH 바의 라운드 1차원이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사이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 여기에다 우리가 이 오퍼레이션을 하면 그 여기에 걸리죠. X에 대한 미분이 여기에 걸리니까 다른 거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IH 바 다른 거 그대로 루트 2파이분의 1 하고 파이 K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IH 바 하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에 익스포넨셜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DK. 자, 근데 얘를 해주면 이 값은 다른 게 아니고 i가 두 번 나와서 여기 한 번 나오고 마이너스 i랑 나와서 그대로 사라지고 1이 되고 h바하고 k하고 익스포넨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1 오버 스퀘어 루트 파이 그대로 있고 인티그랄 파이 k 하고 h바 k를 앞에다 씁시다. h바 k 하고 dx가 아니라 dk죠. 여기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뭐가 빠졌는데 여기 익스포넨셜 팩터 빠졌죠.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씁시다. 자, 근데 얘가 이제 이거랑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h바 이런 식으로 써지질 않죠. 이렇게 써지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 각각의 컴포넌트, 싱글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의 expectation value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P의 expectation value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사이에 P의 이런 형태의 노테이션을 쓰고 자,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psi 스타하고 xt 여기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라는 오퍼레이터는 마이너스 IH 바분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한 다음에 여기에 psi xt를 가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dx 뭐 다른 베리어블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에너지의 경우에는 에너지도 이제 우리가 이 에너지가 EM분의 P 스퀘어 더하기 Vx인데 이제 포텐셜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P도 그렇고 X도 그렇고 얘가 이제 정확한 값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얘가 이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단 말이죠. 정확한 모멘텀과 위치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expectation을 구해야 되고요. 에너지 expectation value는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해밀턴이라고 쓰는 그 값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psi 대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해밀토니안 IH 라운드 T분의 라운드라고 했죠. 요거에 psi 하고 dx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시 바꿨으면은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우리가 유도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면은 IH 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대신에 여기 키네틱 에너지 텀에 해당하는 것 항과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함을 더해서 구하면 되겠죠. psi t x. 자, 요게 에너지 expectation value고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임의의 베리어블,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베리어블 A에 대해서, A는 이제 어떤 오퍼레이터가 되죠. 뭐 이게 그냥 펑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미분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에버리지 밸류는 결국 이렇게 심볼릭하게 쓸 수가 있고, 얘는 다른 게 아니라 psi, 요거는 이제 물론 xt가 다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써주면 여기 어떤 오퍼레이터에다가 psi xt 이렇게 해서 적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웨이브 패킷의 웨이브 패킷이 이제 사실은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잖아요. 웨이브 패킷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타임 에볼루션 of the wave packet.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웨이브 패킷의 시간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개념이 들어오는 게 페이즈 벨로시티하고 그룹 벨로시티. 자, 이 페이즈 벨로시티, 그룹 벨로시티는 사실은 원래 양자역학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모든 파동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근데 이 페이즈 벨로시티, 그룹 벨로시티를 좀 체계적으로 다루는 다른 교과목을 거의 찾지를 못한 것 같은데, 잘 안 해요. 자,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제일 자주 다루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어떤 이제 웨이브가 있어요. 어떤 웨이브가 뭐 이런 웨이브 패킷이 있는데, 이런 웨이브 패킷이 있다고 칩시다. 뭐 이런 웨이브 패킷이 있어요. 어딘가 뭐 피크가 있고 뭐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거죠. 뭐 이런 엔빌럽을 갖고 있는데, 이 엔빌럽은 점선으로 바꿔주시고, 자, 얘가 뭐 사실은 진행도 하고 뭐 속도도 있고, 근데 속도도 이 패킷이 진행하는 속도가 있고, 아니면 웨이브의 그 피크가 진행하는 속도가 있고, 피크라고 하면은 노드가 진행하는 속도들이 있죠. 그게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psi가 다시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런 이제 웨이브 패킷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멘텀을 갖는 그런 그 웨이브들의 중첩으로 주어졌는데, 여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냥 이게 모노크로매틱 웨이브 하나만 생각하면 바로 나오는 게, 이 경우는 이제 속도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그러니까 익스포넨 플레인 웨이브의 경우에 얘가 이제 진행하는 속도는 그대로 다른 게 아니라 v는 k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잖아요. 속도 이제 주기하고 주기분의 파장 뭐 이렇게 되니까 그 관계식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페이즈 벨로시티라고 해요.
이건 페이즈 벨라시티인데, 자 그러면 이 페이즈 벨라시티의 속도로 이 패킷이 그대로 진행할 거냐? 그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안 그래요. 그래서 뭐 페이지 벨라시티 값을 일단은 한번 따져보죠. 일단은 그 프리 파티클의 경우에, 그러니까 요 포텐셜이 0일 때 이 오메가 값은 다른 게 아닌 2n분의 h바 k 스퀘어 이렇게 되니까 2n분의 pz 스퀘어인데 에너지가 다시 h바를 하나로 나눠져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페이지 벨라시티는 요 오메가 값을 다시 k로 나눠주니까 2n분의 h바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그 k 값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이 관계를 보면은 이 페이즈 벨라시티는 웨이브가, 그러니까 요 슈리딩거 웨이브의 경우에 파장이 긴 놈은, k가 작은 놈은 천천히 진행하고, 파장이 짧은 놈은 이제 빨리 진행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웨이브 펑션을 결국은 패킷을 흐트리게 되는데, 뭐 흐트리는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갖게 돼요. 이게 파장에 K에 의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별로 나누면 이렇게 긴 파장은 천천히 진행하고요. 좀 더 짧은 파장을 갖는 웨이브는 얘는 이제 훨씬 더 요런 컴포넌트 훨씬 더 빨리 진행한다. 자, 그럼 이제 사실은 모양이 그대로 유지 안 될 거라는 건 이제 짐작할 수가 있고. 자,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우리가 MC 스퀘어를 무시를 했는데, 만약에 그 MC 스퀘어 텀을 포함하면 이미 에너지가 2n분의 p 스퀘어, p 스퀘어는 사실은 h바 스퀘어 k 스퀘어고 더하기 mc 스퀘어인데, 대략 속도가 작을 때 이렇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오메가는 이걸 h바로 나눠준 값이니까 앞에 있던 2n분의 h바 k 스퀘어에다가 더하기 mc 스퀘어에 나누기 h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죠. 이게 사실은 컴프턴 프리퀀시에 해당하는데, 자 이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페이지 벨라시티는 k분의 오메가고요. 이걸 계산해보면 앞에서 얘기한 이미 얻은 2n분의 h바 k하고 더하기 h바 k하고 mc 스퀘어, 이런 항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뒤에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요거 광속보다 커요. 뭐 광속보다 항상 큰 것도 볼 수 있는데, 금방 알 수 있는 건 k 값이 작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건 이제 알 수가 있죠. k 값이 작으면 이 값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이런 프로퍼티를 갖게 되는데, 이 larger than c, 이 속도가, 벨라시티가 그냥 생각하기엔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가 없는 이유는 얘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입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그러고, 입자가 움직이는 게 파티클의 이동 속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파티클의 속도가 아님. 우리가 보통 역학적으로 생각하는 파티클의 속도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그림을 하나가, 요거 여기서 얘기합시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위키페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요 덩어리 패킷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요 패킷이 요런 패킷이 이제 그대로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사실 모양이 유지되면서 이동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잘 보면 그 저기 예를 들어 요 어떤 특정한 피크 렐러티브 피크 하나 잡아서 얘가 이동하는 걸 한번 보세요. 아니면은 이쪽에서 이거를 자 얘가 이동하는 걸 보면 이 경우에 페이스 빌라시티가 이 패킷의 이동 속도보다 빠른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룹 빌라시티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이제 웨이 패킷의 속도 VG는 뭐냐면은 패킷이 이동하는 속도예요. 또는 뭐 위치의 기대값이 이동하는 속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패킷이 이동하는 속도랑 그 페이즈 빌라시티랑은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뭐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여기 또 재미난 경우가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경우는 잘 보면은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저기 패킷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잘 보시면 VG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패킷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페이즈 빌라시티는 이 피크 렐러티브 피크는 반대로 이동을 하고 있죠. 잘 보시면. 그래서 VP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페이즈 빌라시티랑 그룹 빌라시티가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뭐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그림 잘로 보냅시다. 이제 우리가 그룹 빌라시티 한번 유도를 해보죠. 그룹 빌라시티가 어떻게 우리가 정의될 수 있는지 요 이제 패킷이 이동하는 속도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얘는 다시 요 psi xt는 이 패킷의 저기 디컴포즈 한 거 K 성분들로 자 이 이제 수식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얘가 이제 웨이브가 하나면 그러니까 하나의 파장만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개가 똑같아요. 페이즈 빌라시티나 그룹 빌라시티가 다를 수가 없고요. 사실은 패킷이 아니라 플레인 웨이브 전 공간에 걸쳐 있는 거라서 속도가 한 가지밖에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페이즈 빌라시티는 k 분의 오메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걸 이제 잘 보면 이 경우에 우리가 요 팩터를 보면은 얘가 k 값을 다른 걸 집어넣으면은 요 팩터가 달라지죠.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different k가 있으면 k 요게 뭐냐면 요 팩터가 오실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빠른 얘가 살짝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얘가 오실레이션 하게 돼요. 그래서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면 서로 캔슬 아웃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오실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이 있죠. except is cancel out이 되는데 이게 오실레이션에 의해서 전부 상쇄되는데 상쇄되면은 이제 psi가 0으로 간다는 뜻이니까 패킷이 없는 리전이고 근데 상쇄되지 않는 조건이 뭐냐면 빨간 검은색으로 하죠. 않을 조건은 이게 kx-오메가-t가 상수일 때 일정할 때 일정 컨스탄트 뭐 a라고 쓸까요? 컨스탄트. 자, 요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 오실레이션이 생기지 않고요. 이 익스포넨셜 팩터에 의해서 캔슬 되지 않는 그런 조건이 나타나고요. 그게 어떤 조건이냐면 k 값에 대해서, 이건 콘스탄트 인 k에 대해서 콘스탄트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 미분을 하면은 양변 k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x 마이너스 dk분의 d 오메가는 t는 0 이렇게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psi가 상쇄되지 않는, 이게 다른 말로 이게 psi가 넌제로 있는데, psi의 넌제로인 포인트가 지점들이 요 dk분의 d 오메가의 속도로 이동 중이란 말이죠. 이동.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패킷의 벨라시티고요. 이 그룹 벨라시티라고 부르고요. 이 퀀텀 웨이브에 대해서는 이 입자의 속도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룹 벨라시티. 그룹 벨라시티는 그냥 모든 웨이브에 적용되는 그런 컨셉이고, 우리 이 양자역학적 슈레딩거 웨이브에 적용을 하면 얘는 무엇이냐, 입자의 파티클의 속도가 되는 거죠. 입자의 속도. 자, 그리고 요 값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오메가는 2n분의 h 바 k 스퀘어 나누기 2m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m분의 h 바 k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페이즈 벨라시티는 k 오메가를 k로 나눈 거여서 이건 2m분의 h 바 k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재미난 게 페이즈 벨라시티가 그룹 벨라시티의 정확히 절반이 되고요. 이건 뭐 그냥 슈리딩거의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MC 스퀘어를 포함을 하면, MC 스퀘어 우리가 레스트 매스 에너지를 포함을 해도 VG 값은 변하지가 않죠. m분의 h 바 k. 그래서 여전히 광속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 k 값이 너무 커져 버리면은 사실은 이 k 값의 리밋이 존재를 하긴 해요. 제가 뭐 그건 다른 문제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fully relativistic 트리스를 한번 에너지 모멘텀 릴레이션을 가지고 요 relativistic 에너지 모멘텀 릴레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페이즈 벨라시티, 그룹 벨라시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 이렇게 됐죠. mc 스퀘어가 하나 있고 그거의 제곱에다가 p 제곱, c 제곱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페이즈 벨라시티는 k분의 오메가고, 얘는 다른 말로 하면 h바를 위아래에다 하나씩 곱하면 그냥 p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구하면은 이건 간단하게 스퀘어 루트 p분의 m c 스퀘어에다가 스퀘어 더하기 c 스퀘어 이렇게 돼서, 이건 c보다 큰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페이지 벨라시티에는 그 광속보다 작다는 제한이 없고요. 대신 그룹 벨라시티는 계산해보면 dk분의 d 오메가인데, 이거를 역시 h바를 양변에 곱하면은 dp분의 d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미분을 하면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가 아래로 가고 2배 루트에 mc 스퀘어의 스퀘어 다시 이렇게 되고,
여기 p에 대해서 다시 미분을 해주니까 2배의 p하고 c 스퀘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뭐 저기 p, c 이렇게 나눠주면은 c 나누기 m, c의 스퀘어 나누기 p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더하기 1. 자, 얘는 c보다 작죠. 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 플러스는 c보다 작고 이게 입자의 속도가 되는 거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v 두 개를 곱하면은 항상 c 제곱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또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드브로웨이브의 특성이기도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